어머, 혜정아. 여기야, 여기. 윤혜정은 남편 재규의 손을 잡고 식당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자신의 62번째 생일이었다. 시누이 재은이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는 안에 계세요. 혜정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재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날이 낯설고도 고마웠다. 첫 결혼 때는 생일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날이면 더 심한 구박을 받았다. 혜정아, 괜찮아? 긴장한 것 같은데. 남편 재규가 혜정의 손을 꽉 쥐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일. 이렇게 평범한 일이 자신에게는 기적 같았다. 식당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윤혜정? 야, 윤혜정 맞지?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정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최란숙. 전 남편의 누나였다. 어머, 세상에. 진짜 윤혜정이네? 야, 너 여기서 뭐 해? 란숙은 혜정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30년 전과 똑같은 그 걸음걸이. 혜정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저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 재규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혜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크크큰, 그럼 모르는 사람이겠어? 란숙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혜정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어휴, 진짜 늙었네. 30년 전에도 별로였는데 지금은 더하네. 근데 너 여기 뭐 하러 온 거야? 설마 아직도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 아니지?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0년 전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실례지만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시어머니 김인옥이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8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란숙이 어이없다는 듯 인옥을 쳐다봤다. 며느리? 하하하.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며느리라고요? 란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혜정은 땅이 꺼져라 고개를 숙였다. 야, 윤혜정. 내가 말하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너 우리 집안에서 도망칠 때 생각 안 나? 어? 너 그때 얼마나 민폐였는지 알아? 란숙이 혜정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재규가 란숙의 손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십시오. 뭐?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제 아내입니다. 아내? 크크큰, 이 여자가 재혼했어? 에휴, 진짜 뻔뻔하네. 우리 집안에서 도망쳐 나간 주제에 또 시집을 갔어? 란숙의 목소리는 이제 식당 앞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혜정은 숨이 막혔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줌마, 지금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시죠. 시어머니 인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게 소란? 어휴, 박가 집안도 별 수 없네.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너희 아들도 나중에 버림받을걸? 그 말에 혜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생일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했던 오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보, 재규가 혜정을 꼭 안았다. 시누이 재은도 혜정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인옥은 란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의 과거가 어땠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아하, 웃기네. 나는 이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요. 최란숙은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지었다. 그 표정은 30년 전 그대로였다. 혜정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당신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게으르고 무능했는지.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심지어 애도 못 낳고. 그만하십시오. 재규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란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이 났다. 왜?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동생이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맨날 집에서 징징거리기만 하고 돈도 한 푼 안 벌어오고. 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오히려 전 남편은 밤낮으로 도박장을 드나들었고 혜정이 파출부 일을 해서 번 돈마저 빼앗아갔다. 하지만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도망칠 때는 또 어땠어요?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그건 혜정이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술 취한 남편이 휘두른 주먹, 깨진 그릇, 피 묻은 손등, 그리고 란숙이 대문 앞에서 고함치던 목소리. 내가 재수 없어서 우리 집안이 망한 거야. 썩 꺼져.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이 재은이 앞으로 나섰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줌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우리 언니가 왜 그 집을 나왔는지 아세요? 언니? 이 여자를 언니라고 불러? 에휴, 정말 한심하네. 뭘 알아요? 당신들은 이 여자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속은 시커멓다고요. 란숙이 혜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순간 혜정의 몸이 움찔했다. 30년 전에도 란숙은 늘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욕했다. 저는 그때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다. 하지만 란숙이 더 큰 소리로 끊었다. 그때 뭐? 그때 우리 동생한테 맞았다고? 에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밥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럼 남편이 화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재은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도망쳤겠어요? 떳떳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이혼 소송을 하든가 했어야죠. 그냥 도망친 게 뭐가 떳떳해요? 란숙의 말에 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이 맞았다. 자신은 신고도 못하고 소송도 못하고 그저 도망만 쳤다. 갈 곳도 없이 컨테이너로 숨어들어야 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혜정아 고개 들어. 시어머니 인옥이 혜정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이렇게 좋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지저분한 과거가 까발려지는 게 너무 싫었다. 아, 그리고 말이에요. 이 여자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란숙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더니 도망가자마자 멀쩡하게 일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일한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꾀병 아니에요? 그건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겁니다. 재규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 아내는 그 시절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에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도 다 살았어요. 란숙이 코웃음을 쳤다. 그 순간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도망쳐 나온 비겁한 사람이고 핑계만 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좀. 혜정아.
인옥 시어머니가 혜정을 꼭 안았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야.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거잖아. 그리고 란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를 더 이상 모욕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 크크큰 좋아요. 해보세요. 우리 동생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소송? 얼마든지 받아줄게요. 란숙의 목소리는 이제 식당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혜정은 란숙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30년 전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95년 32살의 윤혜정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남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다. 우리 아들 성실해요. 회사도 다니고 착하기까지 해요. 란숙이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났다. 하지만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퇴근 후 매일 도박장에 가고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렸다. 야, 밥이 이게 뭐야? 걔도 안 먹겠다. 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다. 혜정은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을 주우며 울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더 끔찍한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다. 란숙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서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트집을 잡았다. 어휴, 화장실 타일 좀 봐. 이게 청소야? 그리고 빨래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너 일부러 우리 동생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지? 혜정은 하루에 16시간씩 집안일을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란숙의 눈에는 차지 않았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혜정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그런지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을 시댁에 전하자마자 지옥이 시작됐다. 뭐? 애를 못 낳아? 그럼 넌 뭐야? 쓸모없는 거지. 란숙이 혜정의 머리채를 잡았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 잘못 들인 내 팔자야. 집안의 대를 끊게 생겼네. 남편은 더 심해졌다. 술을 마시면 주먹이 날아왔다. 혜정은 얼굴에 멍이 들까봐 항상 팔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팔뚝에는 늘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네가 여자도 아니면서 집에 왜 있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 결국 혜정은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시댁 청소를 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번 돈으로 집에 보탤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혜정이 번 돈을 몽땅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했다. 이 돈으로 대박 나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넌 닥치고 더 벌어와.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또 돈을 다 잃은 모양이었다. 혜정은 본능적으로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야, 윤혜정, 어디 있어? 남편이 문을 발로 찼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혜정의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잃는 거야. 주먹이 날아왔다. 혜정은 바닥에 쓰러졌다. 코에서 피가 흘렀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혜정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거울을 봤다.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이 얼굴로는 내일 파출부 일도 갈 수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혜정은 그날 밤 결심했다. 도망가자.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다.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고 몰래 집을 나왔다. 새벽 3시였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파산해서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다. 다들 혜정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다. 결국 혜정은 공사장 컨테이너에 숨었다. 겨울이었다. 추웠다. 너무 추웠다. 담요 한 장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란숙이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공사장까지 쫓아왔다. 야, 윤혜정, 나와. 내가 도망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당장 나와. 혜정은 컨테이너 안에서 숨을 죽였다. 란숙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에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네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넌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란숙은 한참을 욕하다가 돌아갔다. 혜정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내지 못하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다. 공사장 인부들이 먹다 남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중화장실에서 씻었다. 사람들은 혜정을 노숙자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인력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혜정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요양병원에서 청소일 구하는데 해볼래요? 그게 혜정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요양병원에서 청소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재규를 만났다. 하지만 그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었다. 란숙이 쫓아오는 꿈,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는 꿈, 그리고 혼자 컨테이너에서 떠는 꿈. 혜정아, 괜찮아? 남편 재규의 목소리에 혜정은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2025년이었다. 자신은 더 이상 그 컨테이너에 있지 않았다. 혜정 씨, 오늘 3층 할머니가 혜정 씨 찾으시던데요? 2010년 가을 요양병원 복도에서 동료가 혜정에게 말했다. 혜정은 45세가 되어 있었다. 컨테이너에서 나온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였다. 네, 지금 가볼게요. 혜정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3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중풍으로 입원한 김인옥 할머니가 계셨다. 80세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혜정 씨 앉아요. 할머니, 편찮으신데 없으세요? 난 괜찮아. 그런데 혜정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인옥 할머니는 혜정의 손을 꼭 잡았다. 혜정 씨, 나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6.25 때 피난 가면서 가족 다 잃었거든요. 그래도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알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못 견뎌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해요. 인옥 할머니의 말이 혜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로 혜정은 퇴근 후에도 자주 인옥 할머니를 찾아뵀다. 할머니는 혜정에게 어머니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옥 할머니의 아들이 면회를 왔다. 박재규. 50세의 중년 남자였다. 인상이 온화했다.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는 혜정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혜정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식사하셨어요? 어머니가 혜정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제가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혜정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는 게 무서웠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옥 할머니가 말했다. 혜정 씨 내 아들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나도 안심하고 싶어요. 결국 혜정은 재규와 병원 근처 식당에 갔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재규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웃었다. 혜정 씨, 어머니가 혜정 씨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워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혜정 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재규의 말에 혜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재규는 면회를 왔고 혜정과 밥을 먹었다. 둘은 천천히 친해졌다. 재규는 1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먹었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저는 재혼 같은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딸이랑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요. 저도요. 저는 결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혜정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재규도 묻지 않았다. 그게 편했다. 2년이 지났다. 인옥 할머니는 많이 회복돼서 퇴원했다. 혜정은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게 아쉬웠다. 혜정 씨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네. 우리 가족이 되면 어때요? 인옥 할머니의 말에 혜정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재규가 말했다. 혜정 씨, 저는 혜정 씨를 좋아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혜정은 혼란스러웠다. 자신 같은 사람이 다시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리고 인옥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가 너무 지저분해요. 혜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첫 결혼, 폭력, 도망, 컨테이너 생활. 모든 걸 말했다. 인옥 할머니는 혜정의 손을 꼭 잡았다. 혜정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살아남은 거야.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하지만 재규 씨한테 짐이 될 것 같아요. 짐? 우리가 서로 기대는 게 가족이지 짐이 어디 있어? 혜정아,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말에 혜정은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2012년 봄 혜정은 재규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재규의 여동생 재은과 딸 그리고 요양병원 동료 몇 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혜정은 행복했다. 언니, 우리 가족이 되줘서 고마워요. 재은이 혜정을 꼭 안았다. 혜정은 또 울었다. 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다. 인옥 시어머니도 함께 살았다. 혜정은 처음에 걱정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괜찮을까? 또 구박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인옥은 달랐다. 혜정아, 밥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 난 라면도 잘 먹어. 혜정아, 빨래는 돌려놓고 나가. 내가 넣을게. 혜정아,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 너도 쉬어야지. 인옥은 며느리를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혜정을 챙겼다. 혜정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았다. 재규도 좋은 남편이었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했고 주말에는 청소를 도왔다.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술을 마셔도 집에서 조용히 잤다. 혜정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재규의 말에 혜정은 매번 울컥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가족도 있구나. 5년이 흘렀다. 혜정은 이제 62세였다. 그리고 오늘은 생일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는 길이었다.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혜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는 아팠지만 지금은 행복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식당 앞에서 최란숙을 만난 순간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경찰 신고했어요? 식당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주변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신고? 크크큰 좋아요. 경찰 오면 제대로 말해줄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란숙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혜정은 남편 재규의 뒤에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재규가 혜정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혜정은 괜찮지 않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란숙의 목소리, 시댁의 욕설, 남편의 주먹. 모든 게 생생했다. 아줌마, 지금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신우이 재은이 란숙 앞으로 다가섰다. 재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명예훼손? 사실을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에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도망친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해도 못 낳는 거 사실이고. 란숙의 말에 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애를 못 낳는데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에휴, 그러니까 도망친 거지 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칼처럼 혜정의 가슴을 찔렀다. 혜정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아니, 죽고 싶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재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이 움찔하며 조용해졌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 재규가 란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동생이 제 아내를 폭행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도망친 겁니다. 폭행? 에휴,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에요? 란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맞을 짓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해? 저 여자 좀 이상한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란숙도 그걸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뭡니까? 당신 지금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 인옥이 차갑게 말했다. 8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저는 그냥 우리 동생이 억울해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당신 동생이 도박하고 폭력 휘두른 거 다 알고 있어요. 재은이 소리쳤다. 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필요하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재은의 말에 란숙이 말문이 막혔다. 사실 혜정은 그때의 기록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사진도 없었다. 하지만 재은의 허세에 란숙은 당황한 듯 했다. 바로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다. 젊은 남자 경찰 2명이 내렸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리 와이프를 공공장소에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규가 침착하게 말했다. 란숙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 여자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도망쳤거든요. 경찰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했다. 최란숙 씨, 윤혜정 씨 맞으시죠? 네, 두 사람이 대답했다. 경찰은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최란숙 씨, 잠깐 따로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네, 왜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이 란숙을 차 쪽으로 데려갔다. 란숙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몇 분 후 경찰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혜정에게 물었다. 윤혜정 씨, 혹시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혜정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시절 이야기를 경찰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다. 그게 네, 맞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재규가 대신 대답했다. 그렇군요. 전산을 확인해 보니 당시 최란숙 씨의 남동생 최진수 씨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 피해자 이름이 윤혜정 씨로 되어 있네요. 경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란숙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요. 오래전 일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란숙 씨, 지금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신 겁니다. 경찰의 말에 란숙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인옥이 란숙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쩐지. 우리 며느리가 왜 그 집에서 목숨 걸고 도망쳤는지 이제 알겠네요. 당신네 식구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였군요. 인옥의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란숙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여자가 가해자 가족이었네. 피해자한테 2차 가해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란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서 사라졌다. 경찰은 혜정에게 말했다. 윤혜정 씨 원하시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요.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떠나고 식당 앞은 조용해졌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혜정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혜정아, 괜찮아? 인옥 시어머니가 혜정을 꼭 안았다. 혜정은 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재규가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미안해요. 처음엔 오해했어요. 부인분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혜정은 그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30년 전에는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했는데 지금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혜정 씨 힘내세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식당 직원도 따뜻하게 말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자, 이제 들어가자. 오늘 내 생일이잖아. 시어머니 인옥이 혜정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집에 가자. 집에서 조용히 생일 축하하자. 가족들은 혜정의 의견을 존중했다.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그 여자를 막았어야 했는데. 재은이 뒷좌석에서 울먹였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재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 없어. 하지만 언니가 그런 과거를. 재은아, 인옥 시어머니가 재은의 말을 막았다. 혜정이 과거는 혜정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거야.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인옥의 말에 혜정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다. 재규가 운전하면서 혜정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오늘 그걸 다시 확인했어. 집에 도착했다. 재은이 서둘러 케이크를 준비했고 재규는 음식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정리했다. 모두가 혜정을 위해 움직였다. 자, 혜정아. 촛불 켜자. 케이크에 62개의 작은 촛불이 켜졌다. 혜정은 그 불빛을 바라봤다. 62년의 인생. 그중 30년은 지옥 같았지만 지난 5년은 천국 같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정,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노래를 불렀다. 혜정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혜정은 문득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니 선물 있어요. 재은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혜정이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다. 언니, 이거 가족 목걸이에요. 우리 셋이 다 같은 걸 했어요. 재은이 자신의 목에 걸린 똑같은 목걸이를 보여줬다. 인옥 시어머니도 목에 걸고 있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표시예요. 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재은의 말에 혜정은 또 울었다.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운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고마워, 재은아. 어머니,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더 고마운걸. 재규가 혜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다. 인옥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혜정아, 오늘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네. 사실 아직도 떨려요. 그럴 거야. 그 여자 얼굴 보니까 옛날 생각났을 거 아니야. 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혜정이 고백했다. 인옥이 혜정의 손을 잡았다. 혜정아, 근데 넌 이제 그때와 달라.
30년 전엔 혼자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 맞아요, 언니. 우리가 있어요. 재은도 혜정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혜정아, 이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아? 그 여자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잖아. 30년 전에 너였으면 숨었을 거야. 하지만 오늘 넌 그 자리에 섰어.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긴 거야. 이녹의 말에 혜정은 멈칫했다. 그 말이 맞았다. 30년 전에 자신이었다면 란숙을 보자마자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떨리긴 했지만 그 자리를 지켰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맞아, 여보. 당신 정말 대단했어.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재규가 혜정을 꼭 안았다. 혜정은 남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재은이 물었다. 경찰이 전산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이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정폭력은 기록이 남아. 병원 기록, 경찰 신고 기록. 그게 다 전산에 있지. 그 여자 동생이 폭력 전과가 여러 건이라는 건 혜정이만 맞은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다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해.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지. 이녹의 말에 혜정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그 남자에게 폭행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어쨌든 오늘 경찰 앞에서 그 여자 창피당한 건 속 시원했어요. 재은이 말했다. 이녹이 씁쓸하게 웃었다. 속 시원하긴 한데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자기 동생이 폭력 전과자인 걸 알면서도 피해자한테 당당하게 덤비다니. 어머니,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자기네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죠. 재규가 말했다. 혜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이에요. 혜정의 말에 가족들이 웃었다. 특별하긴 난리가 났지. 재은이 농담했다.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혜정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재은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녹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다. 혜정과 재규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보, 괜찮아? 재규가 혜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좀 괜찮아. 근데 미안해. 뭐가? 오늘 생일인데 다들 고생만 시켰잖아. 맛있는 갈비도 못 먹고. 혜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재규는 혜정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렸다. 혜정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내가 뭘 견뎌. 나는 그냥 떨기만 했는걸. 아니야. 당신은 그 자리에 섰어. 도망가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재규의 말에 혜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근데 여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창피당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창피해? 창피한 건 그 여자지. 하지만 사람들이 다 봤잖아. 내 과거를. 그래서? 당신 과거가 어때서?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피해자였다고. 재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혜정아, 재규가 혜정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된 건 자격 때문이 아니야. 사랑 때문이야.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서 가족이 된 거야. 나는 너무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 당신은 충분해.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 당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알아?
재은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재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정은 남편의 얼굴을 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여보, 혜정아, 나도 처음 결혼할 때 행복했어. 아내도 좋았고, 딸도 예뻤고.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무너졌어. 딸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만으로 버텼지.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재규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를 돌보는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알았어. 이 사람은 진짜 따뜻한 사람이구나. 당신 눈빛에서 봤어.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따뜻함.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냥 그냥 살아낸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재규가 혜정을 꼭 안았다. 혜정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혜정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내 아내가 돼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안아만 있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생일이 끝나는 시간이었다. 아, 생일 끝났네. 혜정이 쓸쓸하게 말했다. 재규가 웃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생일 보내자.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응. 그러자. 다음 날 아침 혜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다. 어머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혜정아, 너도 잠 못 잤지? 네, 좀. 어젯밤 많이 생각했지? 네, 혜정이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이녹이 혜정의 손을 잡았다. 혜정아,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해. 네. 제가 용감했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있잖아, 혜정아. 나도 젊었을 때 힘든 일 많이 겪었어. 6.25 때 가족 다 잃고 혼자 살아남았거든. 그때 나는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원망했어.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았어. 내가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었구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아들을 낳고 손녀를 보고. 그리고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어머니, 혜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건 지금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이녹이 혜정을 꼭 안았다. 혜정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또 울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혈연보다 더 강한 게 마음이야.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고마워요, 어머니. 나도 고마워. 내가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주방에서 함께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아침이었다. 점심때쯤 재은이 찾아왔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언니, 어제 잠 못 잤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재은이 혜정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혜정이 웃었다. 응. 좀 설쳤어. 근데 기분은 좋아. 정말요? 다행이다. 언니, 이거 봐요. 재은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어제 식당 앞 영상이 떠 있었다.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댓글 좀 봐요. 혜정은 겁이 났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지 않을까? 하지만 댓글은 예상과 달랐다. 저 여자 진짜 뻔뻔하네. 피해자한테 2차 가해하다니. 시어머니 진짜 멋있다. 저런 시어머니 갖고 싶다. 남편분도 멋있어요. 아내 지켜주는 모습 감동이에요. 혜정 씨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혜정을 응원하고 있었다.
혜정은 눈물이 났다. 사람들이 나를 욕할 줄 알았는데 언니,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피해자를 탓하지 않아요. 가해자를 탓하죠. 재은의 말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세상이 변했구나.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언니, 이제 괜찮죠?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려요. 응. 잊을게. 아니, 잊지는 않을 거야. 기억은 할 거야. 근데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살지는 않을 거야. 혜정의 말에 재은이 환하게 웃었다. 언니, 그 말 정말 멋있어요.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혜정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상에 올랐다. 우와, 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레시피 알려주셨어.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이녹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혜정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혜정이 입을 열었다. 모두가 혜정을 쳐다봤다. 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저는 제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라는 걸. 가족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돼서.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이녹이 웃으며 말했다. 재규도 재은도 웃었다. 모두가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혜정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꿈속에서 웃고 있었다. 새로운 생일, 새로운 시작. 혜정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여러분, 오늘 혜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찾아왔지만 혜정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용기가 우리를 정의하죠.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혜정 씨처럼 50대, 60대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빛 인생극장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은빛 인생극장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